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 소개하기 전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상공인 이 지원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전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손해를 본 모든 사업자를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집합 제한 업종은 추가로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책이 있는데 월세를 할인해주면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세금과 4대 보험 납부를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거의 전 업종이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손해를 본 사업자는 거의 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저번에 기준대로 연매출 4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네. 저번에도 손해를 본 업종 중에서 4억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판매하신 분들만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4억 원 이하의 매출을 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카페, 식당, 주점같이 9시 이후에 문을 닫고 실내에서 식사를 못하고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한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아주 큰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PC방,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손해가 너무 큰 상태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억 원 이하랑 상관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 업종이 다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또 주위에 보니까요. 요즘 배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특수를 누리는 그 자영업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치킨 같은데. 네, 매출에 관계없이 그럼 지원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상가를 임대해 주시는 임대인들에게도 세액 공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일환으로 기존에는 월세를 할인해주는 세액공제가 50%였는데 이것을 70%까지 더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 1억 이하 매출에 임대인에 한해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할인해주는 임대인들에게만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 자, 그리고 세금도 세금입니다만은 이 4대 보험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던데요. 예. 이 세금과 4대 보험의 납부 연장도 해줄 예정이라면서요? 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영세업자 39만 3천여 명에 대해서 2021년 6월 말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이 6억 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 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도 2021년 6월 말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 미만 체납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추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앞서 여러 개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든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만 연명하게 되면 생산성이 전혀 없고 손해만 보고 이름만 걸어놓은 좀비 자영업자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차라리 손해만 보고 있지만 폐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들이 폐업을 하지 못하면 빚만 쌓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자, 앞서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 원 추가로 전 업종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근데 됩니다. 구분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이. 시간이면은 지급하는데 뭐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는 거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이 폐업을 못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건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과 4대 보험의 미납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의 소진과 월세 미납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금과 4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폐업 신청을 하러 갈 때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죠. 완납을 했다는 걸. 네. 근데 올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작년에 세금을 올해 못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 4대 보험도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징수라는데 이걸 내지 못하면 폐업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했으니 세금과 4대 보험을 완납해야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세금은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조치가 있었는데요. 폐업 시 세금과 4대 보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하려면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낼 때 이거를 4대 보험하고 세금을 낼 거라고 사업을 지속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폐업을 하면 더 이상 그걸 낼 수가 없으니까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대 보험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출을 낼 때 사업자를 내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빌린 돈이죠.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납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 업무가 정지가 돼서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과 재산이 묶이게 되죠. 이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증금의 소진과 월세 미납도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10개월이 넘어가면서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업종의 경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월세를 모지 못해 보증금이 전부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증금을 넘어 월세 자체가 마이너스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갚지 못하면 임대인 역시 은행에 대출이자를 낼 수 없게 되고 상가를 판매하려고도 공실이 되든지 임차인이 계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판매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월세라든가 생활비, 재료비 등으로 각종 빚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과 4대 보험, 또 대출과 월세 미납 등으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세금과 4대 보험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 동안 정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월세 문제의 경우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빚을 지면서 사업을 연명하지 않고 폐업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폐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예, 저도 지금 아는 뭐 카페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폐업을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급한 순서대로 폐업을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현재 내년 말쯤 돼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유지하면 빚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폐업자들과 실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충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새로운 직업교육, 창업교육, 지원 등이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의
새로운 직업교육, 창업교육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선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로에 되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